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오랜만에 아주 큰 하락을 맛을 봤습니다. 예, 사실 어제 나올 하락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런 강한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 이 수급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던지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미의 자금만 안 던지면 되는 거지만 작정하고 이렇게 던지는데 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주가가 누가 뭐래도 매수와 매도의 어떤 힘에 의한 균형점이 주가인데 매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데 주가 안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별로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다시 격해졌는데 올 들어 코로나19 정점인 시점과 이렇게 누적으로 본다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조, 기관 투자자들이 14조, 그리고 개인이 이거를 거의 다 받아내는 이런 양상입니다. 일찍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를 한 적이 있었느냐? 2006년, 7년도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개인이 sam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횡보하고 2007년에 상승을 해가지고 대세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만 갖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르더라도 한 2년이면 끝나는 거고 이게 내릴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조정이 오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뭐 입장 바꿔서 더 올라가기 힘든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래 지지선이 있는데 2300선에서 한번 지지가 받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지지선은 확인만 하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 방향을 보시면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요 이평선들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그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확률. 거의 대부분 확률에 기반하면 결국은 다 맞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이다. 다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요 매매를 하면서 또 교훈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매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원칙을 이룬 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선물을 언제 오늘 매수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매수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을 어기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매수를 하려면 요 전 저점에서 해야지. 적어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지지력은 보여줄 것이다. 해가지고 301.05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빅히트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액이 크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금액이 작다 보면 그냥 사소한 마음에 이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액으로 연습해보다가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면 뭐 투자금을 늘리라, 이게 뭐 개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소액으로 해서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리면 투자금 늘리는 순간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 자리가 1호 300, 여기 1호가 저점이니까 1호에서는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기다렸는데 제가 중간에 여기서 사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쯤 되면 그냥 오늘은 뭐 이쯤 되면 반등 나오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안 가겠지 이러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장을 예단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했으면 여기서 안 샀을 건데, 이쯤 되면 이제 그만 내리겠지라는 그런 예단을 했었고, 예단의 결과가 결국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1만 2,500원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또 세용지마라고 이게 또 수익으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결제 약정 합계 7,576만원 되어 있는 거는 1,000만원 가지고 이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7배인데 실제 여기 예탁금을 보시면 실제 이제 주문 증거금이 700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7,700이니까 11배 정도 레버리지를 구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선물 자체는 사실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데 코스피 200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주식 자체가 위험하다 하는 그 범주에는 속하겠지만 선물이 주식과 비교해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11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제가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큰 금액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하나니까 그냥 놔두다 보면 또 해결이 될 겁니다. 시장이 단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100계약이다. 그럼 지금 손실 금액이 3,125만 원이다. 그리고 이거 제정신으로 제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을 해서 하는 것은 습관이 잘못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금액 내에서 자기가 가장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밀렸고, 보통 이제 이 변동성 범위와 장기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지지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거고 제 선물은 무사할 거지만 시장 자체는 여기서 이 떨어지는 이동평균선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무게를 두고 보면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오너 일가에서 오너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고, 오너가 올리지 않을 거다. 이게 오너가 일부러 밀지는 않겠지만, 오너가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투자하는 쪽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과감한 매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D램하고 낸드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고정거래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에 보통 수요가 나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고정거래가 하락세가 9개월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만한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3분기가 정점이고 그 실적을 나타내는 이 60일선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 자체가 이게 꺾이려면 내려가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5만원대 중반에서는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끌다가 결국은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수를 다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근데 중소형주에는 정부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대형주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굳어져 있고 과거에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여정부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뭐 그 공과는 항상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삼성 출신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을 했고 그리고 그 좌파 성향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고 한미 FTA를 하고 굉장히 뭔가 변화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의 어떤 국익에 기여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뭐 한미 동맹을 뭐 해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근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무슨 얘기 하려다 얘기했지? 아 맞다. 이게 당시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지층의 외면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변화된 정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경제 노선을 바꾼다. 아마 그게 국익에 이익이 된다 해도 정치적으로는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내내 대형주들, 대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정책에 그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는 정말 뭐 많이 내려가지고 주어서 그 과매도가 회복되는 그런 정도의 접근 아니면 뭐 정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해도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지닌 회사들 예를 들면 뭐 고려아연이나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마이웨이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은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적인 영향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런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피에서 코스닥 바로 가니까 재미없어서 한번 삼성전자로 갔다 가봤습니다. 지금 이 적산병이 나오고 다시 밀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관건인데 여기서 대주주 요건에 아주 파격적인 어떤 게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 물에 나왔는데 다시 머리 집어넣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이 달콤한 인생에 보면 달콤한 인생 처음 봤을 때 이병헌 주인공 그러니까 김선우가 땅에 파묻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땅에 파묻혀가지고 거기 올라왔는데 이제 영화로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올라와서 겨우 살았네 하는데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 구두를 던져줍니다. 굉장히 아득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숨 쉬려고 나왔는데 바로 머리를 눌러버린다. 진짜 저승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시점은 굉장히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발표 시점은 굉장히 잘 잡았고 그게 10억 원 유예로 나온다면 여기서 버티면서 숨을 이어가다가 이런 거를 겨우겨우 넘기고 요 추세도 겨우겨우 넘겨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런 게 만약에 뭐 중대 발표한다 그러고 뭐 5억이나 3억 이런 게 나와버리면 이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이다.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가면 뭐 장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 종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주는 수익이고 감사한 일인데 상대적으로 보통 시장이 나쁠 때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빅히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오면서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요거 날짜 11월 3일이면 11월 3일에 나오겠네.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이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공매도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2118원짜리입니다. 지금 142,000원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정가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적정 공모가는 9만원 정도 했었어야 맞는 거고 적정가 3만원이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과 달리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보면 가장 그게 큰 게 뭐였냐면
제가 176,000원에 들어갈 때 그 앞에 192,500원인가 거기 한 줄 사버린 게 사실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본전 찾아서 나왔으면 됐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사소하게 생각해서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저거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특징을 잡자면 바운딩이 생략될 정도로 매도가 우위다. 예, 바운딩이 생략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상장 물량 나올 때마다 빠질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여기서 35만 1,000원에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 빠져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다른 공모주를 보시면 됩니다. 예, 삼성 SDS가 상장 초기에 보시면 38만원에 시작해가지고 19만원의 공모였고 38만원에서 초반에 42만 9,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버티나 싶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지분 2% 정도를 팔면서 블록딜로 그때 이 의지가 생겼습니다. 요 의지가 생기고 하락해서 공모가 19만원을 하회해가지고 얼마까지 갔냐면 12만원 이 12만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의 공모가는 19만원이고 뭐 삼성 SDS는 심지어 실적도 계속 늘어났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성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공모가 할 때 24만원에 굉장히 많은 공모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흥행을 위해서 19만원을 공모했습니다. 적정하게 산정된 공모가가 19만원이었고 높게 하지 않았고 근데 이걸 똑같이 비교해보면 빅히트는 적정한 공모가가 9만원이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13만원 이상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뭐 한참 더 떨어질 수 있네. 이거 멀쩡한 회사도 거의 뭐 한 40% 정도. 그러면 여기서 40%. 근데 얘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졌고. 그럼 5만원대. 근데 여기서 뭐 사고 한 방 터지면 3만원까지 가지 말란 법 없으니까. 막 그냥 조용히 닥쳐.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렸으면 좋겠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네, 오늘 같은 날도 잘 버티는 게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이게 어떤 이륙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타서 이륙할 때 보면 어느 시점에서 바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랜딩을 이륙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21선에 닿지 않고 이렇게 이륙을 하는 요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의 희망사항이 많이 담긴 그런 기대로 볼 수가 있고 어쨌든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악의적 의도의 경영권 분쟁 같은 부분들도 회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선언을 했다는 건 결국 별로 꿀릴 거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NHN벅스 오늘 살짝 다녀왔는데 좀 기분이 살짝 교차합니다. 밑에서 더 살 건데 못 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그래도 뭐 남은 건 조금 수익이 괜찮아졌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NHN벅스가 오늘 오른 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오늘 소리바다도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구조가 소리바다는 어차피 이제 망할 회사입니다. 소송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대로 가면 소리바다는 망하고 지금 제가 홈피에 들어가 봐도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허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리바다 홈페이지를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느낌? 되게 올드한 느낌 이런 걸 줍니다. 그러면 다른데 벅스는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제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좀 나아 보입니다. 예, 물론 뭐 멜론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세련됐는데 어쨌든 소리바다가 움직이면서 같이 좀 연동이 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별로 들어가서 삼성전자 외에 이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예, 같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하락의 영향이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단독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분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LG화학. 그리고 6% 빠졌습니다. 결국 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오면 그때라도 팔아야 된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사 결정해서 뭔가 수습하려고 나오겠지만 이미 방향 자체가 틀어졌고 이 두 개의 추세를 그은 부분들 다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올라가려면 LG화학이 이 자리에서는 쉽게 그냥 매물 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서 있던 사람들 거 다 먹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나? 그럴 만한 가치 대비 주가가 있나? 거기다가 현대차가 지금 코나 EV 화재 지금 최대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콜 비용. 그래서 배터리에 문제 생기면 LG화학에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LG화학의 구상권보다는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는 LG화학을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지금 그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LG화학 손절하는데 코나 EV 화재가 과연 LG화학 배터리 문제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ESS 화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LG화학의 문제가 훨씬 크지 않을까, 거의 그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사 이후에 주가가 빠졌고 앞으로도 계속 약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결국은 에너지 떼가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 그게 조금 주주들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에 투쟁을 해서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가 털고 나가지라고 해야 될 때 중소형주들은 싸울 만한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뭉치면.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 LG가 갖고 있는 주식이 33.37, 국민연금이 10.57, 자사주 2.34, 외국인 39.42. 그럼 이거 대충 이렇게 해도 한 70, 80, 한 3, 4? 개인 투자자들 다 합쳐봤자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 대 33이 싸우는데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그냥 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깝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반사 이익을 없는 삼성 SDI가 양호하냐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지. 삼성 SDI도 지금 가격 부담이 큽니다. 다만 삼성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삼성그룹들은 이익이 되는 것만 하고 그렇게 내실을 다져가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카드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LG카드가 1등이었고 삼성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LG카드가 무리한 공격적 경영을 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났습니다. 삼성카드는 살았고, 네, 지금 이게 배터리에서 그게 또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삼성 SDI는 물론 시총이 높지만 올해 3분기에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그럼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무겁지만 주가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당장 무너질 건 아닌데 LG화학은 이미 그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역도 선수로 따지면 이미 인대가 늘어나고 핏줄이 터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 주가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예, 그 외에는 네이버 예. 호실적 이후에 네이버가 부진한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의약품 업종이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어제 오른 거에 비해서는 덜 빠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그 또 논문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일단 한 번은 항체가 안 생기더라. 근데 두 번 걸리면 생기더라. 굉장히 희한한 현상인데 요것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거고 또 그 어떤 백신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가 나왔을 텐데 이게 두 번 맞으면 확실히 항체가 생기고 코로나19도 두 번 걸리면 확실히 항체가 생긴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백신 두 번 접종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이제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을 하는 쪽으로 봐야 되고 이미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렇게 백신도 맞고 걸리는 사람들이 제한되고 계절이 다시 더웠다 추웠다 사람한테 몇 차 감염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이러스 자체가 또 약화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환경이 거쳤을 때 네이버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네이버 라인의 가치를 어쨌든 또 소프트뱅크와 반반하기로 했는데 이 반갈이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정적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60일선이 실적선이고 3분기 실적이 네이버의 정점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만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면 한 달 매달 사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 버틸만 한 상태네? 그리고 네이버의 실적이 실제로 분기 계속 좋아졌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분기에 2215억, 2분기에 2306억, 그리고 3분기 7, 8, 9월 달에 2917억입니다. 물론 이게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을 60일선이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가고 있었고 4분기부터 실적이 나빠진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어떤 이슈가 없으면. 그럼 주가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와,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확실히 알겠네.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은 종목은 해당이 안 되지만 세미콘라이트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아마 3분기에는 간신히 흑자가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 3분기가. 예, 그러면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게 지금 이 60일선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언제가 정점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세미콘라이트 실적은 내후년 정도 돼야 정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좋아져가지고. 그럼 내후년까지 60일선이 계속 상승한다는데 이게 중소형 성장주의 어떤 상승 패턴을 만드는 과정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동평균선의 이름만 갖다 붙여서 뭘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런 정확한 해석을 곁들여서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확률을 높여주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실수한 것들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식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소함에 대한 응징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냥 호가창 보고 조금 사볼까? 진짜 사소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샀다가 박살이 납니다. 몇 년치 월급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사소한 마음,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보면 나쁜 마음 먹고 예를 들어서 오락실에서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없는데 아무거나 집어가자 해서 집어가다가 학생 왜 남의 우산 들고 가요? 이러면 창피를 당하고 맙니다. 그냥 뭔가 약간의 동기와 그 응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이 이겁니다. 학생 왜 남의 우산 가져가요가 아니라 야 임마 왜 남의 우산 가져가 하고 칼로 푹 찔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괜히 전쟁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소한 마음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예, 이거를 다시 심리로 겪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세미콘 라이트 주식을 여기서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또 떨어지네? 아휴, 포기했다. 이 회사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치겠다. 매도. 근데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못 산다. 이걸 지금 어떻게 사? 그럼 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것도 사야 되나? 또 못 삽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이거 진짜 이건 사서 만회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심리입니다. 무조건 심리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흐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응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원칙이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사소한 생각이었는데 그냥 뭐 좋다는데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수천만 원의 손실. 뭘 잘못해서 벌금 내고 뭐 교통사고 내고 해도 그 정도 돈 안 깨지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소하게 마음 한번 잘못 먹고 그냥 클릭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그 돈을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알아서 조심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